사랑하는 백이만 창원시민 여러분, 문승규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불철주야 민생을 위해 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구도심 충무 여자 태백동의 김상현 의원입니다. 진해 구도심은 대하지구 재개발과 6대 부지 도시개발 사업, 스마트 시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공사도 있으며 사업의 진행에 많은 진해 구민들은 기대와 염려 속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6대 부지의 여자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선거 때마다 많은 위정자들이 앞다투어 공약을 남발하여 주민들을 희망 고문하였으며 이에 따른 허탈감도 많았습니다. 1954년 육군대학의 주둔으로 6대 부지라 칭해졌고 1995년 12월 육군대학의 이전으로 해군 교육사령부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후 2007년 12월 지금의 진해로 맞은편으로 이전하기까지 군이 주둔하였습니다. 해군 교육사령부의 이전 직후인 2008년 총선부터 2018년 지방선거까지 위정자들은 주거교육타운 조성과 종합대 제2캠퍼스 유치, 첨단 IT 연구단지 조성, 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접근성이 떨어져 구단주와 팬들로부터 외면받아 야구장 유치도 취소되었습니다. 2019년 민선 7기 국책사업으로 재료연구원 진해센터, 국방과학연구소 첨단함정연구센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중소형 특수선박센터 등이 확정되어 2022년 4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시작으로 국방과학연구소 통합시험체계 실험동에 대한 신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6대 부지 개발에 대한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시정 질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공기업인 창원 레포츠파크 이사장 임명에 대한 의혹도 해소하려 합니다. 먼저 여자지구 도시개발 사업 중 도로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재용 도시개발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아침에 그 사고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괜찮으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오늘 오다가 산업들 이제 차 사고하는 이 길이 막혀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본인 사고가 난 게 아니고. 예. 그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도로에서 6대 부지로 진입하는 도로가 신설되었습니다. 투여된 예산 규모, 착공 시점, 개통 시점은 언제입니까? 예, 여자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그 2014년 7월에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에 실시 용역이 완료되었고요. 공사는 2018년 2월에 착공을 해서 2021년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개통은 2021년 12월 30일 날 개통을 했고요. 또한 총 사업비는 그 여자지구 도시개발 총 사업비 232억 원 중에서 진입도로에 소요된 예산은 관급액을 포함해서 총 80억 원입니다. 80억이요. 예. 그런데 그 제출 자료에 의하면 그 설계도에 2017년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왜 좀 전에 실시 설계 2014년도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차이가 뭡니까? 아마 그 직원이 의원님께 드린 자료가 2017년 자료는 실시 설계한 최종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2014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한 3년 동안 각 기관들이 협의하는 과정 중에 약간의 내용이 변경이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께 드린 그 자료는 2017년 자료이기 때문에 그건 최종 설계한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공사를 시작할 때 그 용역이든 실시 설계든 먼저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변경이 되더라도 계속 가야 된다.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 드린 것은 실시 설계를 마친 그 최종 자료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자, 화면에 보시면 기존의 도로가 신설한 도로와 평행으로 존재하였습니다. 기존 도로를 활용하지 않고 새롭게 도로를 건설한 이유가 뭡니까? 예, 의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존 도로는 오래전에 개설되어서 지금 현재는 뭐 사용하지 않고 있는 폐쇄된 도로입니다. 처음 여자지구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그 기존 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그 도로 규조 규칙을 지금 준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는 그 건설교통부의 규칙을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제반 사항들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기존 도로를 활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도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라고 그랬잖아요. 실시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까? 예, 검토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안으로 보는 기존 도로보다도 실시 설계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국토교통부의 그 제반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기존 도로가 약간 미흡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 도로 개통할 때 80억 들었다고 그랬는데 국토교통부 여기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물론 이제 비용 면보다는 지금 국토교통부 측에서는 뭐 도로 경사를 7%로 낮춰야 된다든지 아니면 감속 차로라든지 테이프 연장 페이버 같은 것 한 150m 도로가 확보되려면 기존 도로의 일자선을 좀 점연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 도로를 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새로운 도로를 만들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를 활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새로 신설했을 때 비용하고 어느 게 더 많이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걸 물론 이제 의원님 안전을 당연히 떠나서 해야 되겠죠.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도로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은 그게 뭐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산 차원을 떠나서 구조 부분을 맞출 수가 없다면은 예산을 더 많이 들더라도 좀 도로를 만들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존의 도로가 잘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2015년부터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가드레일로 막고 이랬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시 설계 때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예. 도로 건설 과정에서 교각을 세웠죠. 첫 번째 교각은 덧면인 비탈면에 공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비가 내려 비탈면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상태에서 흙을 담아 비탈면을 보강하여 바닥에 닿지 않은 상태로 공사가 진행된 걸로 추정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지난 폭운에서 비탈면이 유실을 돼가지고 교량 안전 부분에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육안으로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빨간 테두리, 지금 교각 밑에 있는 데는 그 교각 하부 구조에 있는 지름이 한 50.8cm 되는 강광파일 35개가 그 집안에 묻혀 있습니다. 그것이 지하 안반까지 들어가 있고 그 안반 구조물 위에 지금 현재 교각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저게 지금 보기에는 꼭 안반이 집안 토사 위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에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강강 파일이 받치고 있다고 그래요.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저 구조물이 지금 시특법이라고 시설안전법에 의해서 교량은 안전시설 관리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매년 안전 정밀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렇게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교각 중에 첫 번째 교각은 진입 차량의 하중을 제일 많이 받는 교각이거든요. 현재는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서 안전할지 모르지만 우리 6대 부지 조성이 완료되고 대하지구 아파트가 다 들어서면 그 통행이 많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예,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붕 떠져 있는 이런 그림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거를 해소할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해소시킬 방법이 없냐고요. 근데 의원님, 저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지하의 그 기반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원님 방에서도 그 화면과 설계 도면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지만은 모든 지하 구조물에는 저렇게 보강 시설을 하고 올리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아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드릴게요. 저 토목공사하고 그다음에 도로공사할 때 공사업체가 공사 중단을 했습니다. 왜 중단을 했죠? 글쎄 그게 제가 이 사업소에 부임하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일이라서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임금 체불 관계 때문에 도로가 그렇죠. 공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저 교각 안에 파일이 35개가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문제가 없는지 다시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그거를 확인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네, 그걸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토목공사와 도로공사로 인근 돌산마을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은 개발을 기대하며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신설도로 옆 마을과 6대 부지가 연결되는 도로가 축대로 막혀서 양쪽을 단절을 시켰거든요. 왜 이렇게 공사를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축대 부분이 공사 차량이 진출하기는 임시 도로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도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다 보니 그때 당시 설계할 때는 구조물의 안전에 우선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같이 사는 그 공간에 대한 배려는 상당히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현재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여자지구와 마을이 차단된 그런 결과가 그렇죠.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산업도로에서 여자지구로 직접 진입이 가능한 일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내년에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여자지구와 마을이 단절됐던 차량을 연결해서 그런 차단하는 부분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도로가 개통이 되고 우리 지금 6대 부지에서 마산 방향으로 가는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가냐고요? 지금 현재 6대 부지에서 마산으로 가기에는 기존에 있는 물론 이제 6대에서 기존 도로인 장봉로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소로를 확장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주 간선도로인 진해고등학교 앞에 있는 장봉로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태백마을에서 산업도로로 내려가 가지고 태백마을에서 유턴해서 다시 산업도로로 이렇게 올라가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자지구에서 바로 이렇게 산업도로로 올라갈 수 있는 도로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좀 제기가 돼서 내년도에는 여자지구에서 마산 방향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원창 시인의마을 아파트 회전교차로에서 돌아서 올라가는 그다음에 경화동 설산환원 그래서 유턴해 가지고 올라가는 길, 그다음에 아까 진해고등학교 말씀하셨는데 대하초등학교에서 좌회전해 가지고 거기는 애들 통학로예요.
그러니까- 공항로에 차량통이 많으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그거는 그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개선 방향을 좀 찾아주세요. 그다음에 화면 보여주세요. 본 의원과 주민들은 축대를 쌓아 마을과 단절시킨 도로를 공사 기간 중 임시로 만든 도로와 연결하여 진해고등학교에서 장복 터널 방향으로 올라오는 도로와 합류하여 마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좀 전에 설명하신 게 이 길을 말씀드리. 예,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방금 요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해서 내년도에 여자지구에서 마산지구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방향을 왜 계속 가 시간이? 다 반영을 해서 그걸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자지구에서 그 마산으로 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요. 산업도로 직접 가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현장에서 봤을 때 그 산업도로 그 주유소 뒤쪽에 있는 도로까지 다 검토를 해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하고 검토를 그러니까요. 저 그 교각 공사할 때 임시로 저 대형 공사 차량 트럭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축대를 쌓은 저 부분, 저게 원래 저 두 번째 화면, 두 번째 그 사진에 보면 길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게 돼 있었다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축대를 쌓았거든요. 예, 그래요. 우리 뭐 사고 때문에 늦게 오셔가지고 고생하셨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창원시 출자 출연 기관 공기업 임원 임명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기건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이 바뀌어서 시책과 조직 개편 등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연 기관은 몇 개이고 이 가운데 2022년에 신규 임원이 임명된 기관은 몇 개씩이나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에는 공기업 2개, 출자 출연기관 9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임원 공개 채용은 6곳입니다. 그 창원시설공단, 창원에포츠파크,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산업진흥원, 그리고 창원복지재단, 창원문화재단 이렇게 해서 6곳입니다. 이 중에서 총 3곳이 이번에 그 임원을 채용했습니다. 창원에포츠파크 이사장, 창원시정연구원장, 창원복지재단 이사장 이렇게 해서 3곳입니다. 예. 예, 그래요. 혹시 우리 출자 출연 기관에 그 비상임 이사 당연직 포함해 가지고 몇 분 정도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비상임 이사 부분은 제가 이는 잘 아니 모르겠는데 임원이 그러면 임원 전체가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아시냐고요? 레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비상임 이사 부분이 한 8분 정도 되고 예. 시설공 전체 다 해가지고. 전체 다는 이제 잘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임명되신 분들의 인사 검증을 했습니까? 그 채용 절차상의 그 하자 여부는 저희들이 하기는 하지만은 따로 인사 검증을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향후에는 예. 아니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할 얘기고 네. 일단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네. 예.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인사검증 제도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하는 거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공기업 담당이신 기획조정실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시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그렇게 해서 공기업이 출자 출연 기관 공기업이 제대로 그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후보자 추천 관련해 가지고는 전적으로 임원 그 추천위원회에 독립된 그 기관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예, 수가 없고 알겠습니다.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얼마 전 그 KBS 뉴스에 나온 그 보도 내용 봤습니까? 창원 레포츠파크 이사장 임명에 대해서
그 방송이 나왔는데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그래요? 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방송 틀어주세요. 한 해 예산 300억 원에 이르는 창원 레포츠파크. 지난달 12일 신임 이사장에 이곡 씨가 임명됐습니다. KBS가 이번 추천위원회에 제출된 이 씨의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를 확인했습니다. 2013년부터 2년 동안 프로축구 경남FC 대외 협력실장 영역에 K리그 대상 수상 등 초유의 기록을 남겼다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경남FC는 2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다 2부 리그로 강등되는 수고를 겪고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가 특별 감사와 팀 대체까지 검토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사실 자기가 고집이 없는데 그냥 또 본인도 부탁해서 그냥 있었어. 이 씨가 한 기업체 임원으로 3년 넘게 일했다는 경력도 문제입니다. 이 기업은 윤상기 전 사동 군수가 사동 대송산단에 유치하려던 수도권의 한 폐기물 업체로 경윤 등 사행산업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기업 근본에도 감사나 이사, 대표이사 명단에서 이 씨의 이름을 찾을 수 없습니다. 폐기물 업체에서 임원으로 3년간, 임원도 아니고 근무직으로 3년간 재직했다고 일단은 경력 증명에서 됐습니다. 이 씨가 작성한 직무수행 계획서도 표절 논란에 올랐습니다. 사행산업 발전을 위해 해문산업으로 변화한다는 내용은 지난 7월 국회 한 전문위원이 발표한 정책 제안과 비교하면 6개 소주제와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사실상 표절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창원 아산해양 신도시에 2km 인공 방파제를 건설한 뒤 모터보트 경기장을 유치하겠다는 방안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는 제외하고 지금 이야기한 게 맞습니다. 이건 저희가 그 성남 내에 이런 시설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씨는 30여 년 전부터 국회의원과 예, 끊어주세요. 하동군수 선거 등을 도왔으며 예, 그 여러 가지 의혹이 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이제 뭐 이사장이 그 지원 자격 논란이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 이후에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었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예, 우리 저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문제가 없었다고요? 예. 저희들이 그 법무관의 자문도 다 예, 받아서 알겠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본 의원은 기획행정위원으로 당 위원회 소속 기관인 창원 레포츠파크에 대해 2022년 행정감사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 전문 경영인을 이사장으로 영입하여 정상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창원 레포츠 이사장 임명에 대한 절차, 자격 요건 지금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어떤 자격 요건으로 충족을 했습니까? 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자격 요건. 그 이사장의 자격 요건은 6가지가 있습니다. 그 6가지가 아니요, 있는데 잠깐만 실장님. 어떤 자격 요건이냐고. 한 가지 이분한테 적용한 이분. 한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상장 또는 등록 기업에서 상임 또는 그 비상임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요. 임원추천위원회 임추위 구성은 몇 명입니까? 그리고 또 누가 그 임추위에 들어가 있죠? 임원 추천위원은 총 7분입니다. 7분이고 공단에 이제 임원 추천위원회를 두는데 경남도지사와 우리 그 창원시장이 추천하는 2사람, 그러니까 도의회가 추천하는 2사람, 시의회가 1사람, 그리고 공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2사람에서 총 7분입니다. 예, 그래요. 예, 향후에 지금 그 시설공단도 지금 인사검증위원회를 이제 개최할 건데 임원 명단을 줄 수 있습니까? 추천위원회 명단? 위원 명단은 그 개인정보보호법상 줄 수가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창원 레포츠파크는 경상남도하고 창원시가 50대 50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 공기업입니다. 그 이사장은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창원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예, 협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 50대 50 출자했는데 경상남도하고 창원시하고 각각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운영은 저희들이 시에서 또 맡아서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레저세가 이제 도세이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이제 그 지분 부분을 50대 50으로 출자 협의가 된 상황에서 역할. 예, 역할 각자의 부분은 역할이 어떻게 되냐고요. 뭐 관리 감독을 동시에 같이 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동시에 합니까? 시에서 주가 하는데 네. 뭐 의사결정, 뭐 주요한 의사결정 이런 부분들은 도지사의 협의를 거쳐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 도지사하고 저 각자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까? 예, 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든다면은 이제 임원을 이제 채용을 해야 될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죠. 크게 관여는 안 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창원시장과 창원시의회 의장이 창원시 출자 출연기관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에서도 검증하기로 협약했습니다. 근본 이사장 선임은 2배수로 모집하여 2명을 추천했습니다. 한 명은 경륜 관련 기업에서 임원으로 2년 재직했으나 요건인 3년을 채우지 못했고 또 다른 한 명은 상장 또는 등록기업에서 임원으로 3년 재직한 사람으로 법인 등기부상 임원으로 미등기된 고문계약에 의한 사람입니다. 임치위 회의에서도 자격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2배수 미달 시 재공고하여야 하며 그래도 대상자가 없으면 단수 추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공고 15일을 피하기 위해 임원으로 3년을 채우지 못한 관련 분야 경험자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치위 서류심사 채점표에 의해 82점과 89점으로 추천, 최종적으로 고문계약에 의해 임원으로 인정된 분이 임명되었습니다. 지원서류 요청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난해하게 제출했습니다. 왜 서류를 제대로 주지 않았는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법을 들어서 서류를 제대로 안 주신 건가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크게 아마 세 가지를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는 이제 후보자 2명 모두 업무 자격에 이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이었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명단을 왜 공개하지 않나 하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후보자의 그 업무 자격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이사장 모집에 2명이 이제 신청 접수를 해서 그 임원추천위원회 서류 면접 심사를 모두 거쳤습니다. 거쳐서 모두 업무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업무 자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의원님께서 그 1번 후보자 경륜 관련 기업에서 임원으로 2년 재직했으나 그 업무 요건인 3년을 채우지 못해 업무 자격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그 1번 그 후보자는 경륜 관련 기관에 30여 년 근무한 경험과 그리고 이제 임원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업무 자격 중에 하나인 회계, 법률, 감사, 세무, 경륜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춘 자에 해당이 돼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또 2번 후보자의 그 업무 자격 논란, 그러니까 회사에 임원으로 있었던 임원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가 소명 자료인 임원 근무 확인서를 그 회사로부터 제출을 받아서 업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이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2명 모두 업무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명단 비공개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정보보호법상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에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걸 다 제출을 해드려도 명단 공개는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지원서 제출할 때 화면에 보듯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도 받았잖아요. 받았죠? 본인들한테 받았을 거 기본적으로 아닙니까? 받죠, 예. 1번, 2번 지원자한테 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도 받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죠? 그하고는 근데 왜 안 줍니까? 그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고 아니 아무 우리 관계가 뭐 없는 게 해양 아니라 신도시 심사위원 개인정보법을 이유로 안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류를. 그런데 본인들이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서류를 안 주냐고요. 법적으로 제출이 안 되니까 못 주죠. 왜 법적으로 안 돼요? 본인이 동의를 개인정보 했는데. 보호법상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향후를 위해서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 해양 신도시의 그 심사위원 관련 명단을 개인정보법 몇 조에 의해서 못 준다는 얘기입니까? 지방자치법 제4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서 못 줍니다. 그래요. 일단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임추위 회의록과 제출한 경력 증명서로 비등기 임원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기업 모집 공고문에 임원의 자격이 일치한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통상적으로 모집 공고문에 임원이라 하면 상법상 등기된 임원을 말합니다. 이유는 공개모집 공고상에 상장 또는 등록기업에서 상임 또는 비상임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그 요건으로 둔 취지는 실제 그러한 기업에서 등기 임원으로 법적인 권한과 책임, 지위를 부여받고 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에게 그 모집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적인 자격과 업무 수행 없이 단지 임원의 직함이나 직책을 부여받았던 사람에게 그 모집 자격 고문상의 임원은 공고문상의 임원은 실제 등기되었던 임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임원에는 등기 임원과 비등기 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등기 임원으로 공고문상에 우리가 공고문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원이든 어디든 모집 공고문상에 임원이라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임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우리 지금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결혼 임원이 생기면 즉시 임치위 구성을 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창원 레포츠파크 정강과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늦었죠? 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그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하면 이제 공단은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즉시가 아닙니다. 즉시가 아닌 원칙적으로 해당 임기 만료의 2월 이전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임명권자인 창원시장의 그 채용 계획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사장 채용을 원칙적으로는 이사장 임기 만료 2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 4월에 채용을 했어야 합니다만은 당시에 그 지방 동시 선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레포츠파크 이사장 임명은 또 도와 또 협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남도와 협의를 해서 지방 선거 이후에 하자. 그래서 이제 직무 대행 체제로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예, 그래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게 이제 보훈 인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문 경영인을 임명해서 제대로 경영할 때 공기업 출자 출연 기간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역관제 인사, 보훈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출자 출연 기간이 공기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 같아요. 전문 경영인을 좀 앉혀주시기 바랍니다. 3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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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리고 이 말이거든요. 이사장 계약 기간이 3년에 1년씩 연임으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게 이제 보훈 인사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은 지방 공기업의 임원의 임기 부분은 그 공기법상에 그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뭐 이렇게 조율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요. 성실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다음은 여자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창원 레버츠파크 이사장 임명에 대해 종합적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불철주야 요즘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 당선된 지 오늘로서 196일째더라고요. 그 불미스러운 일로 많이 좀 불편하시죠? 잘 마무리돼서 우리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6대 부지 여자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큰 틀에서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원래 18년도에 부지 조성을 해서 지난해에 이제 부지 완료를 했고요. 지금 입주기업들이 하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존경하는 그 김상인 의원님께서 막 여러 가지 연구하시는 그리고 또 지적하고 계시는 여러 도로라든지 또 교통 신호 체계에 관해서는 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면밀히 좀 살펴주시고요. 예. 화면 보여주세요. 현재 2개 사업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우리 그 진해 구민들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희망 고문을 굉장히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중단 없이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 구민들은 반시만이 하고 있거든요. 토목공사와 도로공사로 인해 피해를 많이 받는데 마산 방향과 돌산마을로 진입이 안 됩니다. 도로 연결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 구체적으로? 예, 큰 틀에서 아까 그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해와 마산 또 마산과 진해 이 양방향으로 빠르게 교통이 대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T자형처럼 돼서 교통 흐름이 약간 방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일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로 그 체계만큼은 양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교통 체계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장님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현장에서 진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간혹 그 6대 부지 앞을 지나갑니다. 나무도 많이 조성된 것도 보고 그랬었습니다. 예. 예, 그 도로는 막힘없이 연결돼야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네네. 또 전 시정에서 확정된 사업이 현 시정에서도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진해의 서부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발전,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이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그 안에는 연구 시설들을 많이 유치하는데 제가 또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계획대로 또 필요하다면 더 넣는 방향으로 해서 진해가 발전하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창원 레포츠파크 이사장 임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보듯이 일각에서는 레포츠파크 이사장 임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격과 본인이 작성, 제출된 추진 계획서에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어떤 기관장, 특히 이제 그 공기업과 관련된 데는 그런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가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 잘 할 수 있는 경영 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언론에서 보도된 것도 뭐 봤습니다만은 자격 요건상에서는 또 언론에서도 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뷰를 했고요. 지금 법상으로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또 표절이라는 말씀도 좀 하셨는데 이게 표절이라는 거는 어떤 그 논문이라든지 우리 지식을 처음 이제 발견했을 때
표현하는 데 대한 그런 영역에 있는 게 이제 표절 여부를 따지는 거고, 일반 경영이라는 거는 또 보면 잘하는 거를 또 어떻게 쫓아갈까, 또 벤치마킹 할까,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영상에서 어떤 표절이라는 이 단어는 조금 적절하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본인의 좀 창의로운 어떤 경영 철학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표현됐으면 좋았을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좀 우려가 좀 되죠. 예, 그렇지만 이제 임명된 지 또 한 두어 달밖에 안 됐고,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경영 평가에 대한 것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성과를 많이 내도록 하는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나올 때는 그런 질책을 또 감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거에 보면 사실은 해소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예, 이게 이제 그 제출한 계획서입니다. 본인이 낸 계획서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경정장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거하고 이 허가, 예산 이런 거는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계획서라는 게 또 뭐 실행하고는 또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계획성에 대한 실행 가능성에 대한 거는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또 하다 보면 또 그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 경영 전체에 대한 게 우리 그 경영장에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영 평가할 때 평가 지표들을 이런 다 살펴봐서 실제 본인의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지만은 또 그 이사회라는 데서 여러 가지 또 그 의견들을 많이 내기 때문에 본인의 아이디어와 또 여러 요구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사회 같은데 이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지역 주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걸 다 망라해서 아마 계획은 조금 필요하다면 수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공기업의 임원은 보훈 인사가 아니라 전문 경영인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 공고문상에 제출 서류에 보면 추진 계획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 얘기는 말 그대로 전문 경영인을 안 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의지인데,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표절 그래요. 표절이라는 표현이 과하다면 제가 표절이라는 말 안 쓸게요. 벤치마킹을 했단 말이죠. 현실에 맞는, 우리 창원시에 맞는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문 경영인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로 레퍼츠파크, 경륜공단에서 레퍼츠파크로 지금 사명이 바뀌었고, 그 바꾼 이유는 적자를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시장님.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향후 모든 공기업이 역관제 인사, 보훈 인사가 아닌 진짜로 전문 경영인이 출자 출연 기간에 공기업에 그 임명이 돼가지고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정말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의회에서 좋은 제도를 또 제안해 주셔가지고 그 종전과 다른 이제 인사 검증 시스템을 이번에 도입하게 되었는데, 아마 이게 작동되다 보면 우리 창원의 공기업들의 어떤 장의 어떤 여러 측면에서의 어떤 수준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창원에 있는 공기업 출자 기관들이 좀 성과를 내는데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어제 모터통신사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습니다. 우리 지금 제출한 계획서에 보면 레퍼츠파크 우리 이사장님이 사업하겠다고 한 제출한 서류에 보면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민간으로 위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계약이 만기됐다고 당장 빼라고 지금 그런다고 어제 또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저도 의회에서 논의되는 걸 잘 귀담아서 저도 도움이 좀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김상현 의원님
질문 시간이 다 마감됐거든요.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쨌든 장기 캠핑이라는 게 캠퍼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 창원시에는 없어서 굉장히 이거를 예약하기 힘든데 장기 오래 전에 예약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갑자기 12월 말까지 빼라. 이렇게 하면은 조금 그 사람에 대한 민간인 받았던 그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약을 했던 캠퍼들한테도 사실은 이게 시를 용내기는 것 같아요. 이걸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실한 답변에 시장님이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6대 부지에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고 지방 공기업의 공공성 확보와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전문 경영인 임명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알 권리를 위해 근본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